짜나 덜 쓰고 더 벌자 짠순이 부자되기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죠. 1월이잖아요. 이때만큼 의지 뿜뿜 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를 정하셨을 텐데 올해 목표 중에 부동산이랑 친해지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2년 전에 재테크를 처음 시작했을 땐 진짜 부동산에 대해 1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책 보면서 이러면서 끄덕끄덕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레벨업이 됐어요.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강연을 들으면서 부동산이랑 친해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 몰랐냐면 그냥 저축으로 1억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은행에 가면 은행이 아유 고객님 잘하셨어요. 열심히 돈 모으셨네요. 라고 하면서 제 노력을 인정해주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료 임장에 들어갔습니다. 임장이 뭐냐면 현장에 임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부동산을 사려고 알아볼 때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이것저것 보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살만한지 탐방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임장도 다니고 강연도 들었는데 만약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유료 임장 모임보다는 이것부터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우리 집부터 알아보세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미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과거에 저처럼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대학생, 취준생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사실 뭐 서울 좋고 서울 비싼 거 모두가 알지만 금액만 들어도 막막하고 서울에 살던 사람이 아니면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서울로 몇 년간 출퇴근을 했지만 딱 그 지역만 알지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잘 모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임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는 지역이고 모르는 동네니까 한 군데만 임장 가도 에너지 소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규제가 터지니까 이제 부동산 공부를 살짝 내려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 집부터 시작했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 목적은 당장 어떤 집을 매수하기가 아니라 부동산이랑 친해지기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아주 잘 아는 우리 집과 내가 아는 주변 동네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어떻게 뭘 시작하냐? 2번 시세를 파악하세요. 각 집에는 시세, 즉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3억, 저기는 4억.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에 검색하면 평균 거래되는 가격, 그리고 호가,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까지 나옵니다. 우리 집 먼저 검색하고 주변 동네 아파트 금액도 한번 싹 보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의문이 생겨요. 어라? 앞동네 아파트가 더 이쁘고 화려한데 왜 우리 집이 더 비싸지? 저는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아파트를 봤을 땐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외관으로만 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신식으로 자동문이 샥 열린다든지 1층 현관이 막 궁전처럼 엄청 높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은 다른 것들이더라고요. 3번 주변 입지를 확인합니다. 입지가 무엇이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식물이 생육하는 일정한 장소의 환경,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 그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받아야겠죠? 어디서? 일자리에서. 1번 일자리입니다. 이 지역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지,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일자리인지,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큰 일자리일수록 좋겠죠? 근데 이 일자리를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에서 일자리까지 가기 위한 교통이 필요하겠죠.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교통입니다. 교통이 좋다 나쁘다는 뭘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하철, 그리고 버스 노선. 차로 움직이는 분들은 고속도로나 국도 등이 있겠죠? 지금 당장 지하철이 없어도 앞으로 이 앞에 지하철이 깔린다, 즉 교통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선반영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교통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서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진 않지만 제가 늘 말했죠? 나만 생각하고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모두가 원하는 집, 그 모두에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죠? 학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의 교육, 즉 학군이 중요하겠죠. 부동산 입지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학군입니다. 혹시 초품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같은 초등학교, 그리고 이쪽에 하나 아파트, 이쪽 아파트가 가격이 천차만별일 때가 있어요. 제 입장에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 큰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매일 등하굣길에 그 큰 길을 건넌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큰 길가 앞에 있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보다 조금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뭔가 부동산 고수분들이 얘 지금 뭐라니? 라고 하실까봐 벌써부터 좀 쫄리는데 연습, 친해지는 연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겠죠? 저는 호갱노노 어플을 좀 자주 보는데 여기에 학군 정보까지 정말 세세하게 나와요. 학원가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도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방구석에서 온라인 임장하기 딱 좋은 어플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상권인데요. 인프라, 슬세권이라고도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란 뜻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진짜 슬세권이에요. 바로 앞에 영화관 있고 엄청 큰 마트 있고 편의점, 헤어샵 다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상권에 한번 맞들리면 여기보다 상권이 덜 발달된 곳은 좀 가기가 꺼려지겠죠? 이미 이 편리함에 노출이 되어버렸는걸? 2030 자취생들에게는 초품화보다 이런 곳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은 월세 수요를 잘 체크해서 경매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낙찰받아서 월세 세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 2021년 목표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자연 환경입니다. 주변에 산책로가 있는지 공원이 있는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내가 이제 좀 쉴 곳, 좀 이렇게 리프레쉬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5위인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제일 우선인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산책로가 무조건 필요하다. 캐시워크 만보 걸어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어요. 대신 수요가 있냐 없냐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 교통, 학군 이 3가지가 가장 많은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에 따라 상권, 자연환경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서울, 처음부터 핫한 곳 알아보면 물론 좋겠지만 제 경험상 부동산하고 친해지는 건 우리 동네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하고 친해지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일단 나한테 익숙한 우리 집부터 알아보고 주변 시세 알아보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입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입지를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눈도 점점 커지겠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살기 좋은 곳에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남들 좋다는 곳을 일부러 찾아야 돼요? 저는 아이도 없는데 굳이 초품화를 가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전원주택 살고 싶어서 전원주택이라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원주택 살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몇 억인데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집에 평생 살 것 같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쭉 살 거야 라고 다짐했다가도 1년 뒤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당장 나만 좋은 집을 덜컥 사버리면 나중에 이사를 해야 될 때, 즉 이 집을 빼야 할 때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야 누군가 사줘야 내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이 집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집일수록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쉽게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차익도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남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어른들의 리그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간 내가 부딪혀야 될 것들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밌게 즐기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젊음이라는 시간 진짜 큰 자원을 가졌잖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부동산이랑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이랑 친해져서 저희도 한번 내 집 마련을 이뤄봅시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러뷰 김전부.